1903년 12월 17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키티호크에서 라이트 형제는 인류 최초 유인 동력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이들의 목숨을 건 모험을 통해 지금 우리는 편안하게 세계 곳곳을 날아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라이트 형제의 짧은 비행이 성공하고 얼마 후에 항공사가 생겨났을까요? 이번 영상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탑 10 항공사를 알아보겠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을 한 후 14년 뒤 창립된 스페인의 이베리아 항공. 항공사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이베리아 반도에서 이름을 가져왔죠. 1927년 마드리드발 바르셀로나행 첫 비행을 시작으로 현재 스페인 수도 마드리드에 본사가 있으며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를 허브공항으로 운항하고 있습니다. 이 항공사의 최초의 해외 노선은 옆나라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행이었고 첫 대륙간 노선은 남미의 많은 식민지를 보유했던 나라이다 보니 1946년엔 대서양을 건너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행 노선을 첫 운항했었죠. 역사가 깊은 항공사라 2017년까지 이베리아 항공의 노선 운행 중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이 항공사는 우리나라에 취항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는 지도에서 사라진 국가에서 만들어진 에어 세르비아 항공. 발칸반도에 있었던 유고슬라비아 왕국에서 1927년 아에로프트란 이름으로 창립됐습니다. 당시 유고슬라비아 왕국의 정식 명칭은 세르비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왕국이기에 현재는 발칸반도에 따로 있는 이 세 나라의 항공사였다고도 말할 수 있죠. 합쳐지고 찢어지고 했던 나라인 만큼 항공사 이름도 많이 바뀌었는데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1948년 유고슬라비아 국가로 항공사 이름을 자트로 바꾸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였던 2003년엔 자트 에어웨이스로 항공사명을 바꾸었습니다. 2006년 몬테네그로가 독립하며 결국 세르비아의 국적기가 됐죠. 세르비아의 국가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제대로 운영이 안 돼 2013년 아랍에미리트 항공사 에티하드가 자트 에어웨이스의 49% 지분을 가지며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의 이름인 에어 세르비아로 리브랜딩을 했습니다. 세르비아 국영항공사인데 에티하드의 비중이 너무 크다고 느낀 세르비아 정부는 작년 2020년 세르비아 항공 지분을 82%로 늘리며 에티하드의 지분은 49%에서 18%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어디 붙어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많은 중앙아시아의 타지키스탄. 경제적으로도 매우 못사는 나라인 이 내륙 국가는 세계에서 8번째로 1924년 9월 타지크 항공을 설립했습니다. 구소련 멤버였던 나라로 소련이나 중국을 위주로 운행했으며 현재는 주변 중앙아시아 국가나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랍에미리트 등 적은 노선만을 운행 중입니다. 오래된 역사를 지녔지만 경제력이 떨어지는 국가의 국영항공사라 2005년까지 대부분 옛 소련제 항공기를 운행하다 노후화 문제로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를 구매합니다. 근데 최소 25년 된 중고 항공기들이었던 것이죠. 이런 문제로 항공사 안전평가를 못해 현재 서방 유럽 국가엔 아예 운행을 못하는 항공사가 됐습니다. 미국 갈 때 타보신 분이 많을 유명한 항공사 델타항공. 세계에서 가장 많은 승객이 이용하는 애틀랜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을 허브공항으로 전세계 곳곳을 비행하고 있습니다. 1924년 3월 설립된 이 항공사는 2020년 1월 기준 매출액 세계 1위, 2019년 탑승객 기준 세계 2위, 2019년 항공기 대수 기준 세계 3위 항공사로 이 업계 최정상에 서 있습니다. 이렇게 델타항공이 클 수 있었던 결정적 선택이 1991년 영화 캐치미 이프 유 캔에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파일럿으로 사기를 치는 가운데 배경으로 나왔던 팬 아메리카 항공사의 미국 동부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많은 노선 운영권을 구매한 것과 2008년 우리나라에도 취항했었던 미국의 노스웨스턴 항공사를 인수하며 지금의 델타항공이 되는데 큰 밑거름을 만든 계기가 됐습니다. 현재 인천공항과 애틀랜타, 시애틀, 디트로이트 노선을 운영하고 있고 올 9월부터 인천 포틀랜드 노선도 주 3회 운행한다고 합니다. 우리에겐 자일리톨과 산타클로스 마을이 떠오르는 북유럽의 핀란드. 이곳 반타공항에 가면 한글이 적힌 안내 표시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와 핀란드 수도 헬싱키 반타공항을 이어주는 핀에어의 전략적 마케팅과 배려의 일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923년 핀란드 국영회사로 설립된 이 항공사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공업계에서 안전하면 핀에어가 항상 거론되죠. 그 이유는 창립된 이후 단 한 번도 항공사고가 일어나지 않은 몇 안 되는 항공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는 전세계 항공기는 미국의 보잉과 프랑스를 주축으로 만들어진 에어버스가 세계 항공기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데 이 자일리톨 나라의 항공사는 모든 항공기 기체가 에어버스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도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체코항공.
1923년 10월 시작된 이 항공사는 체코슬로바키아 시절 만들어져 체코슬로바키아 항공이었다 1993년 1월 1일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분리되며 체코항공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체코 수도 프라하에 위치한 바칠라프 공항을 허브 공항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곳에 가면 헬싱키 반타 공항처럼 한글로 안내 표시가 적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관광객이 많은 것도 큰 이유겠지만 2013년 대한항공이 체코항공의 지분 44%를 인수하며 최대 주주가 됐던 것이 가장 큰 요인이라 볼 수 있죠. 그런데 2017년 10월 체코의 한 기업이 대한항공의 체코항공 지분 모두와 체코 정부가 가지고 있는 22%의 지분을 보유하며 체코항공의 최대 주주가 바뀌게 됐습니다. 러시아의 수도 모스크바와 인천을 잇는 노선을 대한민국과 구소련이 수교를 맺기 직전인 1990년 3월부터 운행해온 아에로플로트. 이 항공사는 1923년 3월 17일 구소련 시절 만들어진 오랜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만큼 특이한 이력이 많은데요. 세계 최초로 제트 민항 항공기를 운영한 항공사가 바로 이 아에로플로트입니다. 1956년 9월 15일 모스크바와 이르쿠츠크를 잇는 노선에 투폴레프 104 제트기를 세상에 내놓으며 운항하였습니다. 그리고 1983년부터 1990년까지 아에로플로트는 미국 노선은 아예 운영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1983년 9월 1일 대한항공 007편은 뉴욕 JFK 공항을 출발한 후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해 김포공항으로 오던 중 사할린 부근에서 소련 수호이 15 전투기에 격추되며 탑승객 전원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서방 국가들의 조치로 인해 아에로플로트의 미국 노선은 장기간 운유하게 된 것이죠. 비행기 기체만 봐도 어느 나라 항공사일지 충분히 유추가 되는 캥거루국의 퀀타스 항공. 1920년 1차 세계대전 호주군 참전용사 출신 3명이 창립한 항공사로 호주의 퀸즐랜드와 노던주를 주 비즈니스 무대로 시작한 곳이라 퀀타스는 두 문자 약어인 에크로님으로 만들어진 이름인데요. 퀸즐랜드 앤 노던 테리토리 에어리얼 서비스에서 온 항공사입니다. 1991년 우리나라에 취항했던 퀀타스 항공은 IMF 외환위기 이후 운행이 중단되어 현재까지 인천공항에서는 이 플라잉 캥거루를 타고 진짜 캥거루를 보러 호주에 갈 수 없다는 점이 아쉽죠. 영화 그리스로 일약 세계적인 스타로 탄생한 호주 출신 존 트라볼타. 그는 배우가 되기 전 파일럿 자격증을 따고 1998년에 퇴역한 퀀타스 항공에 보잉 707을 구입해 가지고 있다 자신의 모국 호주의 기증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남미의 콜롬비아에서 이렇게 빨리 항공사를 만들었다는 게 조금 놀라운데요. 100년도 전인 1919년 12월 콜롬비아 아비앙카는 하늘로 높게 날기 시작했습니다. 콜롬비아인과 독일인이 함께 만든 회사인 콜롬비아 독일 항공운송회사로 출발해 융커 F-13 비행기로 57개의 우편 배송을 하는 일로 시작했습니다. 1940년대 지금의 이름인 아비앙카가 만들어졌는데 역시 에크로님으로 만들어져 콜롬비아 국영 항공사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칠레의 라탐항공 다음으로 라틴 아메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로 성장했는데 작년 5월 코로나 여파로 파산보호 신청을 해 12,000명의 직원을 해고하고 콜롬비아 정부의 긴급자금을 수혈받기도 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역사가 깊은 항공사는 바로 튤립국 네덜란드 국적의 KLM 항공사입니다. 1919년 네덜란드 젊은 중위 출신이었던 알베르트 플레스만은 암스테르담에서 열리는 항공 박람회를 후원했습니다. 성공적으로 마친 이 행사 후 많은 네덜란드 기업에서 네덜란드 항공사 설립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며 알베르트 플레스만을 사장으로 지명했죠. 당시 네덜란드 여왕 빌헬미나는 아직 첫 비행도 안 했던 설립 예정인 이 항공사에 로얄이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게 허가했습니다. KLM은 네덜란드어 축약어로 왕립 네덜란드 항공이란 뜻입니다. 그 후 8명의 사업가가 힘을 합쳐 세계 최초의 항공사 KLM이 이렇게 탄생하게 됐습니다. 1920년 암스테르담 런던 노선을 시작으로 1924년엔 당시 네덜란드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 수도 지금의 이름은 자카르타인 바타비아의 노선이 신설됐습니다. 당시는 지금과 같은 항공기가 아니라 무려 2주나 걸렸다고 하네요. 1934년엔 역시 네덜란드령인 남미 퀴라소 노선이 생기며 처음으로 대서양을 횡단하기도 했죠. 창설 당시 이름으로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는 KLM은 2004년 에어프랑스에 인수됐으며 대한항공과 같은 스카이팀 소속으로 우리나라에도 오랫동안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입니다. 중국발 코로나로 항공업계는 지난 1년 넘게 큰 고통을 겪고 있고 해외여행을 못 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미국이나 유럽처럼 백신 수급을 잘해 오랜만에 장거리 노선을 타고 떠나고 싶습니다.